보호구는 반드시 작업할 때 착용해줘야 되는 녀석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안전모. 안전화는 기본적으로 다 착용해줘야 되겠고, 상황에 맞춰서 뭐 안전장갑, 그 다음에 뭐 호흡용 보호 같은 것들을 착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호흡용 보호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용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도록 하면 지하에 설치된 이런 폐수 처리소에서 슬러지 처리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들어갈 경우 필요한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두 가지를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와 공기 호흡기가 필요하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방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착용했던 KF에 대한 마스크도 있었지만, 이렇게 분진을 전문적으로 막기 위한 방진 마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진 마스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방진 마스크의 일반 구조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착용했을 때 너무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고, 만약에 전면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은 것. 자, 전면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까지 다 가려주고 눈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돼 있겠죠. 자, 그래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분리식 마스크에 있어서는 여과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같은 머리끈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착용자 자신이 안면과 분리식 마스크의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의 마스크는 여과제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아야 되며, 그 다음에 안면 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 정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방진 마스크의 구비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라는 것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6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는 외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방독 마스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는 보다 더 유독한 물질들을 처리할 때 착용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면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 표시사항을 쓰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는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출제될 수 있고, 4가지를 쓰시오 라고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전부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흡수제의 종류를 보도록 하면, 이렇게 스프레이건을 사용했을 때 스파이프 여러 개를 눕혀놓고 페인트 칠을 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흡수제는 활성탄, 소다라임, 큐프라마이트가 있다 정도를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면 정화통이 회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색일 경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시험가스의 종류는 염소가 있겠고, 그때 방독 마스크의 종류는 할로겐 가스용 방독 마스크, 그 다음에 활성탄 소다라임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5번 문제 보도록 하면 정화통이 노란색일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아황산 가스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아황산염 방독 마스크 파가 농도는 5ppm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필기에서도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암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유형 유해물질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면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복장을 착용해 줘야 되냐면, 불침투성 보호장갑과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해 줘야 되겠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을 착용해 주면 된다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자, 이렇게 유해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복, 보호장화를 착용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과 그 다음에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라이닝을 세척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고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5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 보호가 있죠. 자, 이렇게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작업장에서는 바로 이런 귀마개 형식의 방음 보호구를 착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종류로서는 1종과 2종이 있으며, 1종일 경우에는 EP1, 2종일 경우에는 EP2가 되겠고, 1종일 경우에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며, 2종일 경우에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며 저음을 차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호와 종류, 적용까지도 모두 외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방열 보호가 되겠습니다. 방열은 마찬가지로 열을 방어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다룰 때 입어야 되는 보호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체크해주면 되냐면, 1번에서 보호 장구 중 방열복의 질량은 종류별로 몇 이하인지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열 상의는 3kg 이하,
방열 하의는 2kg, 일체복은 좀 더 무거워야 되니까 4.3, 장갑은 0.5kg, 두건은 2kg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무겁다라는 것 정도를 체크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째 유형,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모가 되겠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턱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고도 워낙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전기 작업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A2와 AB2형을 반드시 착용해줘야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좀 넘어가도록 하면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면 안전모의 각 부분의 명칭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는 모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머리 받침끈, 세 번째가 머리 고정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이 머리 받침고리, 그 다음에 충격 흡수제는 앞쪽에 있는 부분이 충격 흡수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턱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턱끈 풀림에 대한 것을 항상 대비를 해줘야 되겠고, 마지막에 7번은 챙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내관통성일 경우에는 A와 AB 종 안전모의 관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종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 관통거리가 11.1m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 흡수성은 최고 전달 충격력이 몇이 된다?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모체와 착장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유형은 발을 보호하는 안전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고무제 안전화의 사용 장소에 따른 구분을 보도록 하면 일반용과 내유용을 볼 수 있는데,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이며 내유용은 탄화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안전화의 종류는 모두 외워줘야 되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가죽제 안전화, 그 다음에 고무제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그 다음에 절연과 절연 장화가 있으며 발등 안전화,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있다 정도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 가죽제 안전화에 대한 것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 기준 항목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5가지에서 6가지는 중점적으로 외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가죽제 안전화의 뒷급 높이를 제외한 몸통 높이도 출제로 어느 정도 있었고 필기에서도 외웠던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단화는 113mm 미만, 그 다음에 중단화와 장화는 이상이 되며 중단화는 113mm 이상이 되고 장화는 178mm 이상이 된다 정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유형은 고소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안전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 중에서 우리는 이 안전 블록에 대한 것이 나온 상태에서 명칭과 정의, 안전대의 구조 조건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그림에 대한 내용은 안전 블록이 되겠고, 그것에 대한 정의는 안전근해식 안전대와 연결을 해서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계속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추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춰져야지 우리가 추락하다가 그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안전대의 구조 조건까지도 정리를 해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포인트가 2m가 기준이기 때문에 2m가 이상이 되는 곳은 반드시 이러한 안전대 같은 것들을 착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5과목에 대한 유형 기출문제도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형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답안들을 외워둔 다음에 동영상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찾아낸다면 정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동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